65세 이상의 10명 중 1명이 치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매도 어느 정도는 예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세브란스 병원 노년내과 김광준 교수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네. 치매가 정확히 어떤 병인가요? 치매는 인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치매라고 하면 그냥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건 절대 아닙니다. 단순하게 어떤 것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고를 해서 움직이는 것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밥을 먹고 싶다. 그럼 내가 밥을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그걸 밥을 먹고 싶다라는 자극을 인지하고 그걸 다시 밑으로 내려서 밥이라고 하는 거를 먹는 과정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 과정 중에 하나만 문제가 생겨도 우리가 원하는 행위는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매라고 하는 게 생기면 결국에는 처음에 생각했었던 것과 같이 기억력 이런 게 아니고요. 인체 모든 데에 있어서의 기능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는 인간의 뇌뿐만 아니라 전신의 망가짐, 퇴화를 유발하는 질환으로 저희는 규정을 합니다. 아, 그 노년내과. 네, 노년내과적으로는 정말 인체의 모든 기능을 망가뜨리는 질환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깜빡깜빡하는 네, 게 아니고 전혀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한자를 찾아보니까 네. 치매가 어리석을 치, 네. 어리석을 매 맞습니다. 자를 쓰더라고요. 네. 그냥 어리석어진다라고 네. 인지를 했었나 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영어로는 정신을 잃는다라고도 이제 디멘치아라고 표현하는 디멘시아, 맞습니다. 멘탈이 맞습니다. 없는 거. 그래서 정신이 없다라고 네, 이제 네, 표현하기도 네. 하는데 예전에는 그렇게 딱 국한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훨씬 더 넓은 범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치매는 누가 걸리나요? 특별히 이렇게 잘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네. 뭐 유전인가요? 이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요소들 세 가지를 다 사실 얘기하죠. 유전적 요인, 가족력, 생활 습관. 이 세 가지가 다 영향을 주는데 치매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죠. 네, 그래서 제일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알츠하이머 치매라는 게 있고 전두엽 치매, 뭐 파킨슨성 치매, 그다음에 알코올성 치매, 그리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디오패틱, 그러니까 특발성 이런 것들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치매도 그냥 치매라고 해서 절대 다 똑같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그걸 일으키는 원인도 다 다른 겁니다. 예시를 들면 네. 저희가 지난 편에 이야기 드렸었던 것처럼 노화를 촉발하는 원인 중에 잠을 잘 못 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잠을 못 자는 것도 치매랑 연관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잠을 자면 뇌에 있는 노폐물들이 뇌 밖으로 빠져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쌓이질 않을 거잖아요. 잘 동안에 빠져나가니까 잠을 잘 못 잔다? 안 빠져나갑니다. 그럼 쌓이겠죠. 그러니까 수면을 제대로 못 취하거나 수면 시간이 지나칠 정도로 짧거나 이거는 당연히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그 노폐물이 말씀드린 것처럼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니까 알츠하이머 치매는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질환이겠죠. 그렇게까지 연관이 되는 줄 몰랐어요. 네. 잠을 잘 못 자면 치매 걸릴 수 네,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알코올성 치매는 어느 정도 이 비중이 돼요? 이거는 최근에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건 사회적으로 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스스로 건강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음주량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에서 알코올성 치매 비율은 한 5% 정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코올성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우리 필름 끊긴다 네. 그러잖아요. 그런 게 자꾸 누적이 되는 게 치매하고 연관이 있다? 이거는 있을 있어요? 수밖에 없죠. 필름이 끊겼다. 이것 자체는 연관이 없으나 필름이 끊기는 게 반복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음주량이 과해지면 그 과해진 음주에서 들어온 안 좋은 물질들이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로 작용을 합니다. 그 필름이 끊겼을 때 뭐 한 번에 뇌세포가 뭐 얼마가 죽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네, 이거는 네. 피부에 상처나고 아물어가는 과정과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건 회복이 됩니다. 가역적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반복돼서 자극이 생기게 되면 우리 피부도 처음에는 그냥 원상복귀가 되지만 나중에 되면 잘 안 낫죠. 흉이지지 않습니까? 뇌도 그 흉이진 부위는 기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복적인 자극으로 인해서 발생한 뇌 손상이 원상복귀가 되지 않고 흉이지거나 기능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면 당연히 그게 축적이 되면서 전반적인 뇌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 뇌 기능에 영향을 받은 게 인체에서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 정도까지 가면 치매라고 규정을 하는 거죠. 이제 필름 끊기면 안 되겠네요. 예. 저도 많이
네, 뭐 안 됩니다. 그러면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대표적인 증상들 깜빡깜빡하면 치매인가라고들 생각하는데 네. 그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평상시에 비해서 감정이 변하고 있다. 감정. 네. 어. 그래서 치매가 우울하고 너무 연관이 많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울증이 있으면요 만사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렇잖아요. 똑같이 뇌도 우울증 걸리면 하고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울 증상이 있어도 치매와 유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감정에 있어서의 기복이 좀 변하거든요. 나랑 친밀한 나를 항상 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진짜 이상한 겁니다. 야, 너 좀 성격이 변한 것 같아. 너 약간 감정이 이상해진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일단은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뭐 이렇게 멍해지거나 반대로? 반대로 업되는 것도 물론입니다. 치매를 네.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에요. 조절 능력이 사라지거든요. 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화가 나고 뭐 네, 이런 것도 술 드시면 어떻게 되나요? 전 얌전해지는데요. 예. 와 이거 진짜 진짜예요? 그런가요? 네. 저희가 술을 먹으면 저희가 막 흥분을 하죠. 대부분은 흥분이 네. 되죠. 그리고 막 싸우기도 하고 네. 막 소리 지르고 이게 결국은 전두엽이라는 데서 하고 있는 조절 능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런 분들은 술을 안 먹어도 조절 기능이 떨어지니까 감정을 조절하기를 어려워하세요. 막 말도 안 되는 화내고 짜증내고 막 쓸데없이 막 불안해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심리 상태의 변화를 동반한 감정 기복 등이 내 가족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인지했다? 그러면 그때는 치매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단을 받아서 우리가 치료를 하면은 더 악화되거나 이런 거를 좀 예방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는 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도 당연히 좋은 거네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빨리 오셔야 돼요. 아, 그러네요. 왜 그러냐? 빨리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선이 있는데 치매가 생겨서 그 선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그러면 치매이더라도 일상생활 수행 능력선 이상으로 인지 기능이나 다양한 우리의 뇌 기능이 유지만 되면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치매를 진단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받은 상태에서 약을 쓰거나 다양한 방법을 써서 떨어지는 속도를 늦춰서 그냥 정말 인체가 노화해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이걸 유지만 할 수 있다. 그럼 치매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네요. 이걸 하시려면 빨리 와야 돼요. 빨리 와서 진단을 하셔야 그거에 맞추어서 관리가 들어가고 관리가 들어가야 유지가 됩니다. 어르신들이 야 관리면은 뭐 되게 막 돈도 많이 들고 막 복잡하고 그런 거 아니야라고 또 겁을 네. 먹고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관리라는 게 정확히 뭐예요? 뭐 약만 먹으면 네, 되나요? 이것도 세 가지입니다. 1번은 나쁜 걸 하지 않아야죠. 아까 치매 원인 중에서 알코올이 있었잖아요. 술. 알코올과 같은 것들을 피해야겠죠. 혈관이 나빠져서 생기는 치매가 있거든요. 혈관성 네. 치매. 그러니까 결국은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치매에도 도움이 됩니다. 즉 혈관을 나쁘게 하면 안 되겠죠. 혈관 나쁘게 하는 대표적인 게 흡연, 술, 담배, 비만, 술 이런 것들이 혈관을 나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하시면 돼요. 수면 안 하면 쌓인다 그랬잖아요. 수면 잘해야죠. 수면에 방해가 되는 것들도 피해야죠. 이게 나쁜 거를 피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걸 해야죠. 좋은 게 뭐냐? 좋은 것 중에 영양소는 거의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네, 저희가 막 얘기하는 뭐 뇌 기능에 좋다. 그래서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아인슈타인 우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DHA 참치 뭐 이런 거 안 좋아요?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건 운동입니다. 정말 거의 유일할 정도로 인지 기능의 손상 혹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막을 수 있는 게 사실 운동이에요. 이 효과에 대한 거는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발 운동만 요즘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게 사실 다 자극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운동이 인지 기능의 저하나 인지 기능의 쇠락을 막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좋은 거. 그 다음이 이제 의학적 도움이고 그게 인지행동 치료라든지 약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의 자극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세 번째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약을 썼다고 해서 치매가 좋아지거나 하진 않지만 증상은 일정 부분 좋아질 수 있고요. 나빠지는 거를 조금 늦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이걸 쓰는 것 자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실 수도 있으나 이건 썼을 때의 이득이 마이너스 요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냥 쓰시는 게 맞다. 단 뇌 영양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단독으로 복용하시는 건 정말
의미가 없어요. 치매약과 뇌영양제라고 하는 성분이 있거든요. 같이 드시는 건 저희가 괜찮다고 하지만 요것만 공급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일단 머리에 해로운 거를 네. 피해라. 그렇습니다. 나쁜 거를 피해라. 그 다음에 좋은 거를 많이 해라.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게 몸 건강도 중요하지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유일합니다, 진짜 유일. 아, 네. 다른 뭐 안 드시는 됩니다. 거는 네. 별로 의미가 없고 운동입니다.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받아야 과학적인 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네, 받아야 주저하지 됩니다. 말고 치매가 확 나빠지는 것을 네. 예방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나 스스로와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치매는 꼭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지는 또 하나의 무서운 병, 바로 당뇨병이죠. 우리 김광준 교수님께서 원래는 내분비내과 그렇습니다. 전문이세요. 네, 그래서 김광준 교수님 또 모시고 당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